자취하는 친구가 보았다던 기괴한 검은 형상은 미친년이었다. 대학 때 혼자 전세방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다. 술 담배를 좋아하고 밥을 잘 먹지 않던 그 친구는 항상 마른 모습이었고 힘이 없어 보였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나와 다른 친구 2명에게 다가와 요즘 잠을 자다가 귀신 같은 게 눈에 보여 라고 말했다.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 혼자 자고 있을 때 방에 귀신이 같이 있나 봐. 눈을 뜨면 검은 형체가 부엌 쪽으로 나가서 부엌의 창문 쪽으로 사라져버려.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좀 확인 좀 해주라. 이번 주 들어 내가 매일같이 그 영상을 보고 있거든.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내 자취방에 와서 하룻밤만 같이 자주라 라고 말했다. 그래서 우리는 말했다. 좋아,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. 그런데 술은 네가 사는 거다. 술 한잔하고 자야지. 그 친구는 잠시나마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. 그날 저녁 늦게 수업이 끝나는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셋은 친구네 집으로 향했다. 집에 도착한 그 친구는 방 안에 널브러진 잡다한 물건들을 대충 정리하기 시작했다. 혼자 살면서 정리 잘하고 사는구나. 우리 둘은 그 녀석 전세방을 둘러보며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다. 달랑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뿐이었다. 주인 집은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. 주인 집은 큰 거실에 방이 3개 정도 있다고 한다. 주인 집엔 40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자식들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두 부부만 눈에 띈다고 한다. 주인 집 현관 계단은 친구 방의 창문 옆을 지난다. 그래서 사람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. 10시가 넘도록 TV를 보던 우리는 우리의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.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냐? 라고 묻자 그냥 잠자면서 우리 이외에 누가 있는지만 알려줘.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아. 그냥 느낌만 있어도 돼. 내가 매일같이 느끼고 보는 게 허상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.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솔직히 겁이 났다. 진짜로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? 근데 이 자식은 수업 끝나면 금방 온다던 놈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? 여기 못 찾는 거 아냐? 처음 오는 사람에겐 다소 복잡한 지형이면 틀림없다. 골목길이 복잡하진 않지만 몇 번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목적지를 찾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다. 당시 호출기가 유행이었는데 아무런 통신 장비가 없는 그 친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. 그런데 때마침 창문 옆으로 한 여자가 지나는 것이다. 순간 자취하는 놈을 빼고 우리 둘은 움찔했다. 그 여자는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학생, 오늘은 손님들이 오셨나 보네. 그러자 친구 녀석이 대답을 했다. 같은 과 친구들이에요.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어깨까지 늘어진 파마 머리에 약간 마른 미인형 얼굴의 그 아줌마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. 주인 아줌마냐?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근데 아줌마가 좀 으시시하다. 표정 변화도 없고 바로 그때 오지 않던 그 친구가 왔는지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. 가서 누가 대문 좀 열어주라. 자취하는 친구 녀석 명령에 내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었다.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녀석이 갑자기 허겁지겁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다.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 주인 집으로 뛰는 것이다. 저 자식 왜 저래? 갈팡질팡하며 친구 방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먼저 들었다. 뒤따라 들어간 나는 도착한 친구놈의 숨 넘어가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나 오다가 놀래 죽을 뻔했어. 오는데 가로등 밑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야. 순간 섬찟해서 그냥 지나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여자가 학생, 우리 집에 가? 하고 묻는 거야. 그래서 난 그 여자한테 나 아느냐고 물어보려고 돌아봤지. 그런데 그 여자가 없는 거야. 우린 소름이 쫙 돋았다. 내가 본 거 귀신이냐? 진짜 이 집에 나타나는 귀신인 거냐? 갑자기 친구 중 한 녀석이 우는 소리를 냈다. 아까 우리가 본 그 아줌마. 주인 아줌마. 진짜 사람 맞아? 아까부터 뭔가 이상했어. 우리는 무서워서 모두 집 밖으로 나왔다.
우리 이러지 말고 네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주인집 노크에서 아줌마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.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. 이 한밤중에 주인 깨우라고? 그러지 말고 오늘은 다른 데서 자자. 그리고 내일 내가 주인 집에 확인해 볼게. 우리는 이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둘은 집으로 흩어지고 둘은 다른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. 다음 날 점심때 자취하는 그 친구가 강의실에 나타났다. 그 사이 어젯밤 이야기가 반나절 동안 학과생들한테 쫙 퍼졌는지 그 친구가 나타나자 주변 학생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다. 아줌마 확인해봤어? 어제 같이 있던 한 친구 녀석이 물었다. 아침에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막 출근하려고 하더라고. 아줌마가 안 보이길래 계시냐고 물으니까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던데. 친정에 가신 지 일주일 되었다는 거야.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. 그러나 우리는 이튿날 이 모든 정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.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그 친구 집에 다시 들릴 일이 생겼다. 그런데 주인 집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이다.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 2명과 40대 남자 1명이 서 있었다. 그 40대 남자가 친구 말로는 주인 아저씨라고 한다. 학생 잘 왔네. 잠깐 이 두 분하고 얘기 좀 하지. 주인 아저씨가 친구 녀석을 불렀다. 그리고 경찰이 꺼낸 얘기는 대략 이랬다. 밤에 동네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었다고 한다. 몇 군데는 도둑 맞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한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인 아저씨가 깜박 잊고 며칠 동안 널어놓은 빨래를 거들어 뒤뜰에 갔는데 아줌마 옷가지가 몇 개 없어지고 여기저기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. 그리고 부엌 뒷문을 따려고 나무로 된 부엌문을 파놓은 흔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. 학생은 아무런 피해 없나? 라고 물었다. 안 그래도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친구는 주인 아저씨와 그 두 경찰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열어놓았다. 그러자 경찰 한 명이 사진 하나를 내밀며 알아보겠냐고 물었다. 그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여자였다. 사람을 찾는 전단지였는데 나이는 40대이고 여자였다. 정신착란 증상이 있다고 한다. 우리가 본 건 이 여자다. 친구 말로는 주인 아줌마와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한다. 우리의 머리로 짜낸 이야기는 이렇다. 그 여자는 이 동네를 밤에 떠돌아 다녔던 것이다. 그날은 주인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 아줌마 빨래를 걷어 입고 그냥 우리 옆으로 지나간 것이다. 이 여자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고 친구는 그 여자를 아줌마로 착각한 것이다. 왜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했는지는 모른다. 아마 평상시에 아줌마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. 그리고 그 여자는 가로등 밑을 지나다가 또 다른 내 친구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고 말을 건 것이다. 그리고 그 친구가 뒤돌아 보았을 때 가로등 바로 옆으로 이어진 골목으로 사라진 것이다. 이곳 지형을 잘 모르는 그 친구는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다. 이제 단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. 자취하는 그 친구 녀석이 최근 밤마다 잠에서 깰 때 본다는 그 검은 형상은 무엇인가? 술, 담배를 좋아하는 그 친구는 허약하다. 체중도 60kg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분명히 그놈이 헛것을 본 것이다. 레포트를 작성하고 우리는 점심때쯤 친구 방을 나왔다. 날씨가 너무 좋았다. 그러나 오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없었다. 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친구 녀석이 오줌이 마렵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. 그 주인집은 대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있는데 온통 나무로 꾸며져 있다. 그래서 담 너머가 잘 보이지 않는다. 주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친구는 친구방 화장실로 가지 않고 정원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.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비명소리와 함께 친구 녀석이 튀어나왔다. 그 여자였다. 어디서 구해왔는지 담벼락에 큰 합판 2개를 A자로 기대놓고 그 속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. 맨 밥에 김치 달랑 하나였는데 그 여자는 우리를 보고도 계속 밥을 입에 우겨 넣었다. 썰지 않은 김치를 세로로 찢어
입안에 우겨 넣어 삼키다가 김치가 목에 걸렸는지 잡고 있던 꼭지를 잡아당겨 입부터 위장까지 길게 늘어진 김치를 쭉 다시 꺼내는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을 등 뒤로 휙 던지는 것이다.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봤다. 그 여자는 시선을 계속 우리에게 향한 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. 그 여자는 얼마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?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그 여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. 바로 앞에 또 다른 집이 불법으로 새들어 살고 있음을 그동안 주인집이나 내 친구나 몰랐던 것이다. 밤마다 나타난 검은 형상이 혹시 그 여자였을까? 밤마다 친구 방을 들락거린 것일까? 소름 끼치는 일이다. 그 여자는 경찰에 연행되었다. 그 뒤로 주인 아저씨는 정원 나무들을 모두 가지치기 하여 속이 훤히 보이도록 꾸며놓았다. 아직도 그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며 밥과 김치를 입에 우겨놨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